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본인들이요. 국회의석이 형편없이 쪼그라든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어떤 이슈에 따라서 지지율이 잠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해요. 4년 동안 또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지지율이 일상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만 보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사유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정치 세력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내가 이 사람들을 걱정해줄 이치는 아니지만 한 나라는요 보수 진보의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겁니다. 예. 저쪽이 저런 식으로 형편없이 추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가요. 첫 번째, 이 사람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승만, 네. 나라 도망가서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이죠. 예. 돌아가셨다고 하기에는 돼지인 거라고 봐요. 참네. 훌륭해. 내가 못한 말. 아이 시원하다. 씨.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독재하신 분 계시죠? 예, 탕탕. 예.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 딸이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어. 헌법을 바꾸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18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했다면 어떤 소리 아우 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브라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악랄한 놈이 있어. 전두환. 예. 지금도 살아 있으면서 29만 원 전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재판 받으러 다니면서 최근에 항소한 바로 그 개새끼가 하나 있죠. 나는 노태우, 김영삼은 좀 뺄게요.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자신들이 대한민국 건국한 이래 아니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래 아직까지 자신들의 포지션이 뭔지를 몰라.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거 사과 하나 한 번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면 퇴임까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을 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감옥에 갔지만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에는 감옥 갔다가 사면 받은 거 아닙니까?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쫓겨난 거고,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상 이렇게 민주 세력에서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키워낸 대통령들은 싸그리 다 이상한 거예요. 네. 싸그리 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볼래요? 이건 이제 뭐 그쪽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씨들 이야기고요.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씨들 이야기고 이 사람도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꼰대 의식. 민주당 지역구 여성 의원이 총 20명입니다. 그중에 수도권 19명이에요. 정상적인 민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국민의힘 지역구 여성 의원은 8명이에요. 그중에 2명은 강남, 1명은 경기도, 나머지는 모두 TK 아닌 PK. 전체 57명의 여성 의원 중 민주당 비율이 49, 그리고 국민의힘 비율이 31. 그러니까 뭐 역사에 진전시키거나 발전된 것도 없어. 국회 뭐 여성 의원이 많아진다고 뭐 대단한 진보다 이렇게 보지는 않겠지만요. 여전히 남성 기득권 속에서 구색 맞추기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자기네 지역구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 되는 그런 여성 의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이미 사상 최초로 뭔가 이렇게 탄생시킨 그런 정당이잖아요. 예. 나름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정책 이야기 한번 해봐요. 이 사람들이 대안 내놓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만 이야기하지 대안을 내놓고 있어? 하다못해 주호영이나 박덕흠이 얻은 23억, 73억에 대한 비판하는 놈 하나 있어? 강남에 또는 전국에 집이 2채 이상인 국회의원들은 모두 집을 팔라고 말하는 그런 당의 분위기가 있어? 무주택자라고 하면서 전세가 수십억씩 당하고 이상한 사람들. 정책 대안은 내라고 그랬더니 이명박근혜 때 했던 낙수효과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는 안 된다니까? 이러니 뭐 얘네들이 국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방역법 위반해 가면서 바닥바닥 모여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더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남북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
북미 관계, 여러 외교 정책들이나 어떤 그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면 정확한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50년대 박정희가 내놨던 그 빨갱이 논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면 북한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가 어때서 북한하고 그 정면 대결했을 때 우리가 뭐가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 빨갱이 논리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란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의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그 50년대 그 초콜릿 빨아먹던 그 시절의 그 논리 그대로 미국이 뭔가 주지 않으면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논리 말고 도대체 새로운 논리,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뭔가 하자는 그 논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 말해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모두가 다 잘 살기 싫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기득권이잖아요. 나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사다리고 뭐고 싹 다 올라올 수 있는 줄마저도 다 끊어버려서 너랑 나랑은 동등하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동등해지려고 해? 왜 너네도 잘 살려고 해? 약간 저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박근혜 때도 그렇고 그 노태우 때나 그 보수 정권에서도 보면 북한을 대하는 이런 시각 같은 게 화해 무드로 갔을 때 잘 살고 평화로 갈수록 좋다는 걸 이들도 이미 아는데 그걸 자기들이 안 하고 상대방이 잘해서 잘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런 걸 또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그걸 믿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방향들이 다들 그냥 다 같이 잘 사는 게 저는 싫은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쪽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제 총선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양정철 님께서 이제 나오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받고 나올 수가 있냐. 왜냐면 자기들 시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말이 말이 있었는데 예. 근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겠지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박근혜 이미지를 대입을 해보면 다 말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짜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보수에 대한 분석이 예전 같으면 이거를 활자로 찍어서 종이에 찍어서 어떤 뭐 개간지로 나오거나 월간으로 나오거나 잡지로 나오거나 이제 신문.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에 와서 보수가 이렇게 빠개지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명박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됐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에 점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45도로 쫙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의 한 대 이상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보수는 6.25 이후에 그 인식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호영의 그런 헛발질이 2020년에도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진화해서 심지어 뭐 부동산 정책이다. 이것도 예전 같으면 그냥 활자로 뽑아낼 때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못했지만 이혜원처럼 26억 전세 가지고 있으면서 집주인한테 전화 올 때 잠을 못 잔다. 밥은 넘어가나 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쟁점이 없는 법안들 이게 미리 통과시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저쪽이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맨 나중에 통과시킬 거니까요. 여러분 국회 방송은 뭐 잠깐 꺼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상황이 내가 바뀌면 국회 방송을 다시 열려달랄 테니까 이거 지금 화면에서 일단 지워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일사천리로 다른 비쟁점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재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자신들이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런 이슈들로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문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회 의석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정치적 아젠다로서는 우리가 소수이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연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가장 미친 짓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같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잘하고 있는 정부를 이런 식으로 탄핵 이야기를 같이 섞어버리잖아요. 말아버리잖아. 예. 그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요. 안 되겠구나 하고 지지율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자신들의 어떤 실력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박근혜 탄핵 그 촛불 집회 때 그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민단체하고 연석회의 같이 열고 같이 집회 준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이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세력을 동원하거나 머리 숫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머리 숫자를 동원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힘을 좀 빌려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 이거 자신들 국회의원이라는 자신들의 권위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멍청한 짓이거든요. 만약에 그 연석회의에 주호영이 참석을 해. 그러면 주호영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시민단체들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제2의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주는 꼴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자신들한테 정치적 부담이 될 게 뻔한데 이런 걸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 자체를 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거든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는. 이분은 머릿속에 우동이 들어 계시거든요. 아 내가 볼 때마다 느껴. 진짜 우동밖에 안 들었구나. 루비콘강을 꺼내는 거 보면서 루비콘강이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제가 알기로는 저 서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야수도 모르는구나.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더라니. 요단강을 건넜어야 자 되는데. 어쨌건 지금 요단강을 건너버렸네.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카이사르 시저가 했던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국민의 힘은 안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정치 세력은요.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법들을 막아내면 그나마 지지율이 올라요. 그리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야 180석 갖고도 못했어? 하면 지지를 빼줘.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과 세력이 아주 극명하게 부딪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답은 나와 있잖아. 국회는 의석수로 하는 곳이라는 거를. 민주당이 어쨌건 필리버스터 하든 뭐든 다시 임시국회 바로 열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소 5%에서 10% 이상 빠져요. 민주당 지지율은